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빚은 엄청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 절세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빚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크다고 생각해. 빚은 무서운 게 많은 건데 유독 한국 사람은 빚을 우습게 삽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빚의 위험성을 모른다는 거야. 모르니까 빚이란 빚은 다 지는 거죠. 할부도 빚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바꿨을 뿐 할부도 빚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장난이 약하거든. 루이비통, 구찌, 그리고 뭐 프라다, 샤넬, 입생로랑 이거 다 사치품이거든요. 사치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명품이라 부르는 거야. 말을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할부로 대출인데. 맞잖아, 여러분. 할부를 왜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은 없는데 갖고 싶으니까 할부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모든 물건은요, 일시불로 사는 게 이득입니다. 일시불로 사면 이자 붙는 게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할부는 이자가 붙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할부로 사잖아요. 할부 약정으로. 근데 할부 약정도 손해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손해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할부 약정으로 이제 스마트폰 구입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엄청난 손해입니다. 보통 할부 약정 구매하게 되면 보통 요금제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이제 뭐 보조금 지원받아도 50만 원이 최대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비용을 이제 이자 붙여가지고 이제 요금에다가 이제 할부를 해가지고 다 갚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자급제로 구입할 때보다 생각보다 돈이 더 나가요. 자급제로. 자급제로 한번 나갈 때 큰 돈 들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 어차피 요금제를 싼 거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알뜰 요금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더 이득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새 폰을 산다고 하면 웬만하면 좀 여유가 있으면 일시불로 사는 거 추천입니다. 일시불로. 우리 요즘 폰이 많이 비싸긴 한데 폰 뭐 중간에 안 받고 5년 쓰겠다 생각하면 남는 장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폰을 자주 바꾸잖아. 자주 바꾸면 그것도 손해란 말이야, 이게. 물론 물건이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 자주 바꾸면 다 손해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자주 바꿉니다, 이게. 바꿀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할부를 이용합니다. 지금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도 대부분 할부입니다. 일시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좀 빚에 대해서 많이 둔감하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할부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한 번 할부로 구입을 했던 사람들 계속 할부로 구입을 해요. 계속 할부로.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점점 이런 사람 늘고 있다는 거죠. 점점. 물론 어쩔 수 없이 빚이 지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근데 생각보다 어쩔 수 없이 빚이 지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 대부분 자기가 아까리 못해서 자기가 메타인지 못해가지고 자기 능력이 대출 같은 받으면 안 되는데 굳이 받아가지고 스스로 위험을 좀 자초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어쩔 수 없이 빚지는 경우는 살면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뭐 대학교 다닐 때 학비가 부족해서 학자금 대출 받는다든지 아니면 집을 살 때 좀 비용이 부족해서 대출 좀 받는다든지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런 거 말고 대출이 많다는 거지, 이게. 요즘엔 마통을 쓰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고 마통빚도 못 갚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대한 절약 절세하면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로는 절약, 말로는 절세라고 하지만 막상 절약 절세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젊은 사람들 절약 못합니다. 못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소비에 익숙하기 때문에 절약 같은 거 못합니다. 여러분 경기가 안 좋다고 갑자기 사람이 절약하고 절세할 것 같습니까? 갑자기 적게 쓰고 갑자기 필요한 것만 쓰고 갑자기 아껴 쓰고 그리고 전기 수도 갑자기 아껴 쓰고 요금제 적게 써가지고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소비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소비 습관이 굳어지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기존에 해왔던 거 계속 해야 돼요. 내가 평소에 배달 음식 먹던 사람은 계속 먹어야 되고, 스마트폰 주기적 바꿨던 사람은 바꿔야 돼요. 내가 돈이 어떻든 간에.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습관이 잡히면요, 이거 이상의 삶을 생각하지, 이거 아래의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평소에 누리던 거 다 누리다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절약을 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린 것들 다 포기해야 돼요. 포기가 되겠습니까? 여자분이 치면 내가 지금 뭐 명품 샀던 거, 여행 갔던 거, 맛집 갔던 거,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포기해야 돼. 포기가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왜냐면 포기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뭔가 현실에 뭔가 굴복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안 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은 다 했어. 근데 이제 와서 하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절약돼본 사람이 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쓰고 안 입고 적게 쓰고 필요한 것만 사고, 그것도 몸에 익은 사람이 하는 거지, 원래부터 쓰고 뭐 사먹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거는 거의 없어요. 뭐 며칠은 바뀐 척 할 수 있지.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지속해 나가는 게 힘들어. 절약이 왜 힘드냐? 하루 이틀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몇 달,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하는 건 어려워. 그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왜냐? 사람은 항상 뭔가 일탈의 유혹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절약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런 소비의 유혹, 그런 일탈의 유혹을 엄청나게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는 거죠. 근데 이미 소비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 며칠만 돈 안 썼다가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러면 참았다가 참지 못하고 해버려,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세상일수록 사람들은 각자 도생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도생아가 된다는 뜻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본인을 우선시한다는 뜻이죠. 사실상 생존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각자 도생이라 보기 어렵죠. 말이 각자 도생이지 아직도 남들 시선에 크게 신경 쓰고 가스라이팅이나 선동, 유행에 크게 휘둘리니까요. 심지어 재테크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종답을 요구하거나 강요합니다. 이런 가치도생 마인드가 남아있는 게 한국이고, 그게 옳고 그른지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하죠. 아직까지도 한국은 각자 살 길을 도모하는 게 아닌 누군가로부터 살 길을 도모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이 각자도생 사회로 갈 것 같아요. 네. 각자도생. 여러분, 각자도생 사회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도생은 뭐냐면 이제 각자 살 길을 도모한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에서 또 다른 뜻이 있어. 뭐냐면 이제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각자 누가 위험에 빠지고 힘들어져도 안 도와줘. 남들 여자는 안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문제가 있는 거는 내 스스로 반드시 해결해야 돼. 내가 힘들어도 나를 이해해주고 챙겨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지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여자라고 도와주고 누가 잡아주고 하는 건 없어요. 없어. 특히 경기가 안 좋을수록 있잖아요. 사람은 못 믿게 돼. 왜 경기가 안 좋을수록 각자 도생애가 진행될 수밖에 없냐? 왜냐? 지금은 사람을 뭔가 의지하고 믿는 게 힘들어요. 점점 인간의 어떤 신뢰라는 게 깨져나가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젠 그런 거야. 내일 아니면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뭐랍니까? 알바노. 내일도 아닌데 내가 왜 신경을 써? 지 사정이지. 돈 없는 거 뭐 내가 그렇게 만들었나? 내가 잘못했나? 아무 상관없잖아. 뭐 저 사람 힘든 건 저 사람 인생이지. 내일 아니잖아. 난 내 가는 게 간다.
이게 알바노 아니에요? 알바노가 앞으로 심해질까요? 덜해질까요? 더 심해지겠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뭔가 해놓은 거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이 뭔가 난고불락고 빠지겠죠. 그래서 이젠 뭐 내가 힘들어지면 누가 도와주겠지, 누가 날 뭐 데리고 살겠지, 내가 아프면 누가 날 병원에 데리고 가겠지, 그런 거 없어집니다. 생각해, 우리나라는 지금 뭐 가정을 이룬 사람도 적어지고 있고 반면에 1인 가구 많아지고 있잖아요. 서울 같은 살아보시면 나중에 서울의 지하철 같은데 누가 뭐 쓰러지고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게 각자 그냥 갈 길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각자 살기 위해서 각자 준비를 잘해야 돼. 뭐 결혼하신 분들은 뭐 가정을 챙기면 되겠지만 내가 결혼 안 하고 산다고 하면 이제 가족들도 나 챙겨주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나이 먹으면 형제들도 서로 돌봐주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부모님 없잖아. 그럼 형제도 남이야 사실상. 각자 살기 바빠가지고 안 도와줘. 그럼 내가 뭔가 문제 생기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각자 열심히 살고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1인분 해야 됩니다. 1인분. 그리고 내 건강은 내가 돌봐야 되고 내 멘탈도 내가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내가 책임지고 짊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내가 만약에 뭐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누구도 나를 신경 써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